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남입니다. 조금 전에 최공재 감독님께서 어찌 보면 제 토론문의 어떤 중심적 내용을 지금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거를 지금 제 설명을 좀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최공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큐멘터리, 제가 알기로는 그 극영화라고 읽었거든요. 광인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이 좀 다큐멘터리가 있었던 거는 좀 광인이라는 그 단편 영화 두 편이 묶여 있는 극영화입니다. 예, 예.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예, 맞는데 예, 극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것이 이제 공연하고 영화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왕친선 대표님의 세미나 발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토론문의 어떤 제목을 보게 되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지역 이기주의의 악순환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것을 아느냐? 아니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해서 아느냐? 혹은 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전당장이 없이 직무 대리 체제로 지금 1년이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 그 질문의 대상들은 공연계에 있는 관련 단체의 장이거나 아니면 이사급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모른다, 몰랐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던 대답이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가서 어느 어떤 뭐 문화적인 향수를 체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도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라든지 국립 아시아 전당의 가장 큰 문제점, 어찌 보면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어떤 부재, 이제 그리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 법인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 문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국책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어떤 편익이나 국익에 대한 어떤 이익이 우선시돼야 되는 이 국책 사업이 지역 문화계의 어떤 먹거리로 좀 전략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먹거리, 그러니까 지역 문화계의 어떤 먹거리로서 이들이 이 내 눈앞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이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무기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방패가 필요한데 그런 무기와 방패로서 지역 이기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나 또 뭐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야지만 이 정상화에 대한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전당장 선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엇을 재배해야 될지를 전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씨앗을 고르고 있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다가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어떤 씨앗을 구입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 뭐 씨앗을 얘기한다면 이제 적임자겠죠. 그 적임자를 선정을 하고 이후에 좀 농사를 좀 잘 지어야지만 그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토론문에 지금 제시된 토론문의 텍스트를 좀 중심으로 좀 읽어 나가면서 좀 보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출발부터가 좀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이 문학의 논리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심만을 잡기 위해서 제기되는 이 공약 자체, 즉 잘못된 이 출발은 결과가 좀 분명했다는 것인데, 뭐 객관적인 어떤 상황 분석이라든지 전략 수립이라든지 전략 실행의 실패로 이 사업은 정체성과 그리고 비전의 부재라는 이제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정체성과 이 비전이 없는 행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청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예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주에서 2016년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 이 10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90억 정도가 이제 투입된 사업인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관람객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600석 관람석인데 한 1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원래 목표가 16만 명이었는데 87%에 해당되는 14만 명을 충북 도시 11개로 나눠서 이제 관객을 동원하라고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뭐 지금 행사는 끝났지만은 최종 관람객 수는 5만입니다. 그 5만도 거의 동원 관객들. 그래서 그 동원 관객들을 봤더니 간변 단체 그리고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 특히 이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이제 버스로 저희들 한 60년대, 70년대 봤던 그런 형태가 지금 나왔는데요.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곳에 참가했던 선수단과 임원들이 잠적했습니다. 행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를 하러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선수단들과 그다음에 임원들이 탈출을 하는 바람에 잠적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24시간 동안 그분들의 숙소에서 감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충북에서 그 항공정비산업단지라고 그 MRO 사업이라고 이제 조성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한 300억 정도가 혈세가 투입된 겁니다. 무산됐습니다. 300억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비전이 없는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깨진 독에다가 세금을 지금 붓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출발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출발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고 재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6일 날요 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정당 운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야말로 이 전당이 개관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이 다 광주 지역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왕시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성, 그런 나름대로 어떤 배타성의 실체가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뭐가 좀 지역 이기주의인지, 뭐 그들은 자꾸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좀 모순의 어떤 극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요, 지역 이기주의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더불어 그 국민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책 사업이 지역 문화계의 먹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국책 사업이 이 국익이 아닌 지역 문화계의 먹거리로 변질되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핵심 시설인 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이제 ACC라고 좀 명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ACC는요 콘텐츠라든지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로 새거 먹는 하마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뭐 야당 정치권과 지역 문화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책 사업의 위상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아재 개그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부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눈뜬 장림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화도시와 ACC에 대한 어떤 세 가지 문제점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과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좀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정체성과 비전 부재의 문제인데요. 극장은 각자의 어떤 좀 특색에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기획극장과 이제 제작극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LG 아트센터는 이 기획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동예술극장이나 남산예술센터는 우리가 이제 제작극장이라 하는데요. LG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영국의 바비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아트센터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연극, 무용,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해서 관객들의 폭넓은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는 한편 이제까지 해외 유명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에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을 국내에서 편안하게 보게 함으로써 이 관객들의 문화적 권리와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LG 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해서 선보이는 시즌 공연 콤파스는요. 동시대를 살면서 꼭 봐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해외와 시차 없이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공연 예술사의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작품과 앞으로 세계 문화예술계의 흐름을 주도할 미래 거장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예술가와 관객들에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극장이 지녀야 할 특색이 있는 어떤 색깔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LG 아트센터를 길게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ACC가 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LG 아트센터의 아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류의 전당이 무슨 정체성이 있고 또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면 이 명동예술극장은요 국립극단의 전용극장으로 명작이나 고전 작품을 공연 제작해서 소개하고 있는 극장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산예술센터는 창작 초연 작품을 공연 제작하는 제작극장입니다. 이처럼 각 극장들은 색깔에 따라서 상업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요. LG 아트센터는 공공성도 있지만은 일단 기획극장으로서의 어떤 상업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면 명동예술극장이라든지 남산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 공공성을 강조하죠. 이유는 이제 국고 지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즉 ACC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ACC는 무색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시성의 시대에 ACC가 이야기하는 목표, 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이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수사의 좀 또 추상적이면서도 좀 시대 좀 착오적인 이 색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번을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00번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ACC의 그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지금 현 시점 그리고 앞으로 좀 진행될 이 공연 일정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공연들이 좀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민예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생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주류를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작극장과 이 기획극장을 병행하고 있는 모양새를 내고 있지만 거의 구색만 맞춰놓은 이 느낌이 강할 뿐이고 특색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면면을 살펴보면요. 제작 공연의 수준은 지역 콘텐츠 수준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기획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이나 빛골 시민문화관의 프로그램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 사업과 연구, 창작, 제작, 육성 사업도 광주 비엔날레나 광주문화재단의 재탕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ACC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광주문화예술회관이나 빛골 시민문화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나 빛골 시민문화관의 공연 콘텐츠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과 광주 비엔날레를 통한 국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기존 기관보다 상위 개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 ACC의 정체성과 비전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은 그 ACC가 왜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기존에 있는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인화 논란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을 더욱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화 방안이 추진되었던 이유는요. ACC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주 민예총을 좀 중심으로
광주 시민단체들은 법인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뜻은 이제 제작극장으로 이 자생력을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국고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가 미실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평론이 들어오지 않고 성과 위주의 어떤 평가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몇 회 공연을 했느냐, 관람객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에 대한 어떤 이 성과 위주의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책임에 대한 어떤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내년에 또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국고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눈먼 세금 먹기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또한 그 생산되는 콘텐츠의 어떤 내용이나 질을 보게 되면 이 운동권 수준의 어떤 선동 콘텐츠들이 좀 많습니다. 그 예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인 같은 이제 영화인데요. 이들은 이제 그런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증세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교문위에 들어가 계신 야당 쪽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어떤 이 표심에 따라서 나름대로 증세 요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혈세 낭비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옆에 지금 김병호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제작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이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서울예술의 전당이나 각 지역의 전당은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당들은 국고 지원으로서 공연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연 자체의 평가나 비평을 받지 않고 공연 횟수나 관객 수에 따른 성과 유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성과 유지의 평가는요, 공연의 어떤 질적, 양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창작 초연 공연은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이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되는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초연으로 이 관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상품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이 한 편의 창작 초연 작품을 나름대로 상품화시키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비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가는 받지 않는데 국고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 아이를 좀 키워서 나름대로 상품화하겠다. 그 상품화된 것이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몇 회 공연을 할 겁니다. 그 공연의 어떤 질이 문제가 아니라 몇 회 공연을 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람객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 이거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이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먹거리는 없는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충북 청주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이제 무용 공연이었는데 공연 관람객이 한 12명인가 16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연에 나왔던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만큼의 돈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성과 위주의 어떤 평가들은 좀 이렇게 지역 문화계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 작품 자체 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지 하나의 어떤 먹거리로 전략해버리게 되면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혈세들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로요, 그 대전 예술의 전당도 억 단위의 공연을 제작하지만은 이 티켓 가격 자체를 고가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 지원으로 이 공연이 제작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성과만 있을 뿐인데요. 그렇게 이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만이 답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법인안을 거부하는 이유. 라는 것이죠. 즉 계속적인 어떤 지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인 건데, 반면에 이 기획극장은요,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공연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이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화 상황에서는 공연을 자체 생산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극장들은 어찌 본다면 좀 동물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작극장은 나름대로 좀 식물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물형의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교육의 서양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 라틴어 에듀카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젖을 떼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교육 방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독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받전자, 즉 가르치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갈고 땅을 또 이거 하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고 거기다 포장까지 해서 이게 택배까지 보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지금 ACC 같은 경우는 좀 식물형에 좀 가까운 형태로 좀 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ACC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고라고 할까요? 이 글로벌 시대에 아시아만 외치면서 과연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무슨 뭐 동방신기도 아니고 아시아 별이 되겠다는 건지,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국화하고 아시아 무대로 진출시키겠다는 수준의 목표는 지역적 마인드입니다. 저도 매년 1월이 되면 이 문장을 씁니다. ACC가 역대 최대 규모라면 거기에 걸맞는 퀄리티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만 합니다. 법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책 사업은 이 지역 문학의 먹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원인을 지켜주는 무기와 방패가 바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ACC의 정체성과 비전이 부재되고 법이나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지역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문화계가 국책 사업을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고 지원금을 뺑뺑이 돌려먹겠다는 어떤 심보인데요.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지역 문학의 먹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인데, 또한 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제작 공연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 공연의 주체는 지역 문화계가 되어야 된다고 아마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많은 콘텐츠들을 과연 지역의 인적 인프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요. 설령 그런 어떤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이 전문성에 대한 어떤 결여, 또 완성도에 대한 어떤 한계,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지역 문화계를 뭐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적 수준이라든지 전국적 수준이라든지 세계적 수준에 대한 어떤 격차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요, 이 제작 공연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전국의 이 수준 높은 작품들이 ACC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지역 콘텐츠는 아마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광주 지역 관객들은 이 퀄리티 높은 공연을 소비하면서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결과 관객들은요, 전문성과 완성도가 부족한 광주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눈앞에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막고자 하는 지역 문화계는 먹거리 사수를 위해서 지금처럼 배타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나 ACC가 타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사업의 내용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먹거리 사수의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인 지역 이기주의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작용하고 있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먼데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어떤 지역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좀 부탁이죠.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요, 대구 경북의 국책 사업은 5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광주 전남은 45조 7천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는 좀 수정해야 될 처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국책 사업은요, 정부에서 국가 전체를 놓고 균형 발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 국민 편익과 국익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은 되고 또 무엇은 안 되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 지역 이기주의로 국책 사업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신공항과 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책 사업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가장 큰 기준은 국민과 이 국익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이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치권과 지역 문화계도 이 선동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ACC는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계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역 이기주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중한 어떤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이고요, 국익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ACC는 보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광주를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민주화는 광주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흉물스러운 상징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체성과 비전을 좀 새롭게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득세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해야 다음으로 거기에 걸맞는 인물, 즉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작극장과 기획극장을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법인화에 대한 어떤 추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